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 새벽 3시 26분입니다.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이제, 뭐라고 할까, 물가 상승률이 2%대 접어들었고, 일정이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점점, 괜찮아지고, 그리고 긴축도 완화되고 있다. 그리고 노동세 시장도 과열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다. 그죠? 팬데믹 이전보다 뭐 실업률이 좀 증가를 했지만 어쨌든 뭐 괜찮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잘 관리됐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거다 해서 좋은 말을 했습니다. 예상했죠? 그죠? 9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금리 인하를 얼마나 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지표를 나오는 걸 보면서 결정을 할 거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떨어졌죠. 금리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빠졌으면 굉장하죠. 숏 포지션 노려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진행이 됐고, 아마 1680원 정도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제가 예전에 뭐라고 할까, 채권을 막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시기가 이때거든요. 그죠? 이러 가면 금리 때문에 아깝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채권을 많이 추천을 드렸었고, 채권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여기서 사신 분들은, 여기서 가격은 비싸겠지만, 오히려 비싸게 사실 수도 있습니다. 환율 때문에 그게 이득을 짭짤한 재미를 못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지금도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적축적으로 느낌을 좀 보시는 게 좋겠죠. 그쵸? 네. 자, 그리고 잠시만요. 여기 녹화가 세 번째라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화입니다. 엔화 같은 경우는 여기도 코인이 나오냐? 네. 엔화 같은 경우는 코인 나오는 희한하네요. 잠시만요. 네. 엔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9.5에서는 변화가 생길 겁니다. 파시도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밑으로는 사도 된다 했는데, 지금 9.06에서 반등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쯤 위치에서는요, 만약에 파신 분들은 다시 좀 물량을 채우셔도 돼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모를 거다 떨어질 거다 맞추는 게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한 거거든. 그리고 신규인 분들에게 천천히 모아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신기한 건 여러분들 뒷북인가? 내 밑에서 계속 사라고 했어. 그치? 사도 됩니다. 엔화 같은 게 편한 좋은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죠. 제 평단 여기입니다. 8.62. 엄청나죠? 결과가 보면. 근데 조금 더 싸질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거 조금 더 싸질 수도 있다. 이 멘트도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거는 조금 더 싸지더라도 싸질 수도 있겠지만 사는 거예요. 그걸 집착하지 말라고. 이런 것들은 수십억을 넣어도 되는 거잖아.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 건물 사는 것보다 이게 나을걸 이라고 말했죠. 세금이 없단 말이에요. 실제 10%예요. 지금 불과. 노세금으로 10% 넘게 움직인 거예요. 노세금으로. 원금 보장이되다가 얼마나 좋아요. 이런 상품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주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코인도 그렇지 않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변동이 생기면 좀 커지기도 하겠죠. 유가는 이제 조금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공포지수도 살짝 반등 줬다가 이제는 과열이 괜찮다고 하니까 오늘 조금 안정세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S&P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또 어마어마한 좀 흔들림이 보여지던데 5분봉 10분봉 보면 난리도 아닐 겁니다. 뭐 올라왔다 올랐더라도 그죠? 그런 부분인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파월의 연설 시작이 되고 급등했던 이 라인을 지금 요 거래량이 많이 터진 라인을 지금 못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깨버렸거든요. 깼다가 다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숏포지션도 롱포지션도 지금 단기적으로 노리기 힘들 구간이거든요. 이번에 함부로 포지션 잡으려고 하지는 마시고 그러면 편한 좀 느긋하게 좀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를 좀 기다리시면서 경영지표를 좀 보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큰 변화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옆으로 조금 가는 그림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요 밑으로 살짝 빠져주면 또 단타에 대한 매수가 가격도 형성될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지금은 엔딩으로 원형으로 빠지게 되면 떨어질 것이고 그냥 툭 이렇게 밀리면 또 올라가기도 할 거고
그래서 지금 좀 오묘한 그런 상황이다. 매매하기 좀 쉽지 않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시는 게 저는 좀 권장을 오히려 드립니다. 어려워요, 지금. 미국 증시 비싸기 때문에. 마치 비트코인 같아요. 코인 쪽에서는. 나스닥은 우리 S&P보다는 조금 더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 리세션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있고,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 한국 증시에 말씀드릴 때도 기술주보다는 제가 고배당 우량주들, 뭐 KTNG라던가, 그리고 뭐 GS건설, 뭐 이번에 뭐 그 카이트진로, 약간 요런 실적주 위주로 많이 좀 그 고배당주 위주로 막 추천드렸죠. 금융주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애들 쪽이 이제 코스피도 그렇게 그쪽이 덜 빠지니까 그쪽이 좀 힘을 좀 받고 있고, 그리고 뭐 엔비디아는 뭐 좀 빠졌는데 뭐 엔비디아라던가 이런 테슬라라던가 이런 기술주들은 조금 많이 좀 흔들린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좀 불안한데 아직 미래보다는 좀 안정적인 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요 정도. 그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역시나 뭐 반등에 대한, 가을에 대한 반등에 대한 가능성, 코인 시장 좀 잘 버텨주고 있어요, 지금. 괜찮은 흐름으로 나오고 있고, 미국 증시가 조금 흔들리면서 우리 코인 시장에 돈이 조금 들어오기를 기대한다.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0월 달에 또 그래서 좀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그림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그것에 대한 전조 증상으로 8월 20일부터 제가 계속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얘기를 드렸고, 이틀 전인가 22일 날은 지금 사야지. 언제 살 거냐. 지금 딱 사보는 거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좀 이따 그 코인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릴게요. 저는 그래도 한국 증시가 더 좋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특히 KTNG 같은 경우는 이제 격차 11만원 목표가 거의 다 도달했거든요. 좀 달달하더라고. 그래서 또 팔까 아니면 계속 들고 있을까 좀 고민스러워요. 일단은 제가 원래 살 거는 노후 연금처럼 살려고 했었는데, 너무 올라버리니까 좀 팔아버릴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냐면, 이제 이때죠. 이 떨어질 때 일단 뭐라고 했어요? 쫄지 말아라. 이 빠지면 쫄지 마라. 큰 타점이다. 실제 반등이 크게 나왔잖아요. 그죠? 물론 제가 좀 조심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서 팔으라고 말씀드리긴 했어요. 여기서 목표가 이쯤 된다. 5,600, 5,800 요 사이 정도 될 거다라고 해서 실제로 여기서 자꾸 파신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조들을 해도 되는데 이거 못 먹으신 분들 많습니다. 못 먹어도 돼. 상관없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 그 뒤에 58,000불에 대한 반등 포인트, 56,000불에 대한 반등 포인트 두 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이걸 맞춘다, 흐름 맞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냐면 저도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여기서 잡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를 열어두면서 여기서 반전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짜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왔을 때 쫄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가 또 존재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실제 반등이 요만큼 나오죠. 자, 상승했던 구간만 생각을 해볼게요. 요만큼 먹었다고 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단타 얘기 드립니다. 뭐 반만 먹었다고 칩시다. 여기서 단타 얘기 드립니다. 반만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먹은 게 이 전체 사이즈에 거의 1대1이 준하는 사이즈만큼 먹은 거 아닌가? 맞죠?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요때 매수에 대한 얘기 드립니다. 요건 공부방에서 요거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 얘기 드립니다. 요거는 공개 버전으로 말씀드렸죠. 이거 손절로 들어가 보면 된다. 그리고 어젠가 대놓고 지금 사보자, 도전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린단 말입니다. 이거 다 챙겨 먹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뭐 이거 뭐 사고 팔고 다 할 수 있으면 복리가 될 것이고, 못해도 좋아. 그럼 조금만 사놓으면 조금만 수익 날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저점을 가지고 예상을 해서 맞췄다 틀렸다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포인트에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매수를 하든 말든 매수를 할 수 있는 매수의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이런 포인트들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전환이 생겼을 이런 상황일 때란 말이에요. 이럴 때 배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두 개 다 맞은 거지. 운 좋은 거지 뭐. 안 그래요? 그쵸. 그러고 나서 그러면 선생님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시나요? 떨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압니다. 만은 저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 나갈 거예요. 이게 맞고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된다? 잘라주고 존버하세요. 잘라주고 존버하셔야 돼요. 그게 습관이에요. 잡고 잘라주고 홀딩.
그죠? 올라갔죠? 다시 여기서 뭐 팔아도 좋고 안 팔아도 좋고 잡고 여기서 잡고 잘라주고 홀딩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서 물량 채워졌으면 내가 너무 가볍게 챙기면 3번도 도전 잘보고 좀 많이 들어가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또 올라가면 그대로 또 잘라주고 나머지 홀딩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처음 샀던 이 자리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샀던 물량의 3분의 1절 정도는 끝까지 남겨놓는 거예요. 3분의 1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트코인 올라가게 되면 다른 종목 찾으러 가는 거지. 그 아까 남아있는 돈으로. 그 다음 주기를 다들 종목들. 알트코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알트코인들을 보려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런데 에이브 같은 경우는 조금 빠졌네요. 최근에 조금 빠졌지만 어쨌든 좋은 흐름, 선도제에 대한 같은 좋은 흐름 보여줬었고 에이브에 대한 언급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엘프 그리고 특히나 이오스에 대한 얘기를 최근에 많이 들었어요. 이오스가 또 최근에 좀 긍정적 흐름으로 돌아서고 있다. BTC 차트에서 이런 클래식 더 다진 흐름 돌아가고 있다 해서 좀 알트코인들도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좀 덜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익절을 좀 했던 그 시드를 가지고 또 나중에 또 코인들을 툭툭툭툭 담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으로 넘어갈게요. 비트코인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8,500만 원 정도까지 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포인트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단타 포인트, 여기서 단타 포인트 여기 말씀드렸고 조정이 다시 나왔습니다. 실제 여기까지 빠졌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여기 다 재도전에 대한 얘기 드렸고 실제 했던 이야기들이나 이 손절 잡고 들어가면 된다. 그러지 마라. 그리고 여기서 또 얘기드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갈지 안 갈지 그런 것 신경조차 쓰지 않아요. 떨어지면 사는 거예요. 툭툭툭툭. 그리고 여기서 더 가게 되면 64,000불이죠. 64,000불 인근에서는 거래가 살짝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단기 고점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전환되는 그림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간 차트 30분 정도 차트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 차트 켜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쿡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면서 이런 그림들을 또 이렇게 나오면 절대 정리 좀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떨어질 때는 이때 또 알트코인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알트 차트가 또 바닥을 다지고 또 상승하려는지 비트가 빠지면서 알트가 돈 들어주는 게 흐름이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흐름이거든. 그런 흐름이 나와주는지 아니면 아닌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64,000불. 64,000불에 또 익절 좀 하셔야겠죠. 그죠? 당연히 하는 거예요. 익절 근처 조금 파는 걸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수익권을 가지고 조정이 나오는 순간에 또 알트코인 톡톡톡 또 잡아오고 또 수익 나면 또 덜어내고 그리고 내가 가졌던 기준점이 이탈되면 전량 손절하고 로스컷 하고 이렇게 반복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대충 사가지고 막 올라갈 종목 주세요 이래버리면 그분들은 방송 보시면 안 되고요.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또 단테님 영상을 자꾸 이제 보다 보니까 팝을 믿었는데 어떤 어르신이 그랬어요. 주식 오를 종목 하나만 올해 좀 잘 오를 종목 하나만 주이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경상도 사람이었었나봐. 그런데 막 이런저런 뭐 설명을 막 하시면서 막 힘들었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막 전화를 찾아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셔야 돼요. 주식이라는 게 제가 예상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이런 데는 쫄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예상 비중이 가장 높지 않나요? 그리고 그 적중률 자체가 엄청나게 좁잖아요. 그런데도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께 독이 될까봐. 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스스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계획을 잡으셔야 되고 저도 하나의 기준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삼으시라고 솔루션으로 삼으시라고 계속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비트코인은 이제 8,500만 원을 상에 달려가고 있고요. 기표도 이제 많이 빠졌고 1% 이내로 좀 빠졌다, 그쵸? 그래서 뭐 8,600 정도까지는 또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솔라나는 그래도 안 건드릴 거고요. 이더리움도 이번 좀 사셨다고 하시는데 이더리움도 반등을 노리고 들어간 건 괜찮아요. 이더리움 이야기 많이 좀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더리움 사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게 괜찮습니다. 어쨌든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반등을 좀 노리고 들어가서 많으면 한 400만 원 중반대까지도 갈 수 있을 거예요. 많이 가면. 그런데 이거 여기서 전부 홀딩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랬습니다. 올라가면 반드시 좀 파시고요. 지금도 좀 물량 살짝 갈리 정도 가볍게 살짝 파는 거. 그러니까 익절로스라 그러죠. 20% 정도 툭 팔고 그러면서 수익을 좀 덜 먹더라도 여가면 거의 다 팔고 절반 이상 팔고 30%만 들고 가십시오. 그럼 떨어지단 말이에요. 나중에 떨어져서 이 저점 이탈되면 여기서 다시 잡으십시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얘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세이 이런 차트가 오히려 더 낫습니다. 거리랑 보시면은 뭐 도전해볼만 하죠. 이것도 예전에 얘기했을걸 이때. 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도 이거 제가 방송에서 언급한 것 같아요. 음봉 3개가 떨어졌는데 거리랑 3번 증가됐네요. 요거 매수 신호입니다. 좋은 매수 신호예요. 요거 음봉 3개가 떨어졌는데 거리량이 증가되면서 다이버스 걸렸다? 이거 완벽한 다이버스죠. 그래서 이거 해서 세이도 이런 언급을 제가 공방이든지 말한 것 같아요. 생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이 종목이 비슷한 종목 말을 하고, 그리고 올라갔었어요. 세가 증가가 됐네요. 이러면서 또 좋은 거를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찾아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일단 매수 신호인데 매수를 들어가기 조금 부담스럽죠. 그죠? 지금 당장 들어가서 딱 해서 요 양복에 딱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또, 그리고 제가 그리고 이틀 전에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또 잘 단타가 진행이 됐을리라고 생각이 들고, 요건 요 양봉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적봉하면 되겠죠.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좀 더 뚫고 올라가게 되면, 요 정도에서 분할매수 노려보시면 될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밀리게 되면, 살짝 여기서 좀 느긋하게 톡 잡으면서, 여기 밑에 톡톡톡톡 들어가도 될 것이고, 꽤 무너져도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 무너져도 이럴 때 사실 모아가 보는 거예요. 다시.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요 목숨은 얼마나 안 되겠죠. 그죠? 뭐 스택스 마찬가지. 스택스도 괜찮다. 지금 알트코인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시점이 그런 거예요. 타이밍이라고. 원도 파이낸스 마찬가지. 스테픈, 블러도 많이 올랐다 그죠? 블러. 야 블러 장난 아니네. 블러 이런 것도 노려받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하여튼 이번 주말은 좀 잘 알아서 노려보시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그렇죠. 코인들 좀 잘 움직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 투자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